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118일 앞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자, 전열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국민의힘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미래통합당 대표 모시고 자세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현안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어제 SNS 통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9개월 만인데 결심 어떻게 보셨어요? 어려운 때 잘 결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약간 이제 좀 흔들리고 무너진 이런 부분들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교체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좋은 방법인데 그 좋은 방법, 지혜로운 방법을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앞으로죠. 예. 지금 본인의 울산 출마설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어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불출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당대표직은 내려놨으니까 울산 출마, 지역구 출마 정도는 용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이렇게 하라서래 감나라 변나라 할 일은 아니고 예.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 뭐 저는 당분간은 정치를 좀 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장제원 의원이 먼저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버스 92대 동원해서 지역구에서 큰 행사를 할 때만 해도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친윤계 핵심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 거기 불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제 정치를 상당한 기간 한 분이죠. 예. 정세를 잘 읽는 분입니다. 특히 이제 부산 쪽에서는 뭐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을 텐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하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그렇지만 당을 위해서는 뭐가 좋겠나? 여기 소위 윤핵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국민들은 또 국민들대로 판단하시겠지만 본인은 뭐 그런 기준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 이제 당 대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도 있었고 당내에 공천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은 험난한 길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표님도 종로냐 비례대표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가 마지막에 종로 출마를 결심하셨는데 예. 그때 저 비하인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비례대표 저 뒷번호 정도를 예. 받고 이제 다른 그 동지들 다른 후보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어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막 그게 제일 낫겠다. 불출마,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출마,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그 우연으로 뛰는 이런 세 가지가 있었었는데 소위 이제 민주당과 4+1 협의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자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정책을 만드는 바람에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길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역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역이용하자. 우리가 비례대표 당을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겨냈지만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예. 비정상적인 것을 우리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용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도 사실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도와주고 싶었으나 막히지 않았습니까? 예. 막혀서 할 수 없이 이제 지역구 선택을 한 것이죠. 예. 종로 나가신 거는 어떠세요? 그때 험지를 나가달라. 예. 중진들은 좀 험지를 나가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당에서 그런 용기들을 못 내더라고요. 우리 중진들이 그런 용기를 못 내고 김병준 의원은 이제 대구 출마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걸 접었어요. 예. 한 분 빼고는 이제 아무도 앞장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장선다고 해서 그 당시로서는 제일 어려운 이런 종로 출마를 했던 것이죠. 예.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고 나서 현지를 좀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예. 다시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신다면 그래도 종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늘 바뀌는 거니까. 예, 그럼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큰 정치 많은 우리 후보들이 당선되게 하기 위한 여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면서 비대위로의 전환이 거의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어떤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저는 비대위가 과연 적합한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제가 당대표가 되기 전에 이미
3번에 걸쳐서 비대위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인데 홍준표도 뭐 비대위 비슷하게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당 다 망가졌어요. 비대위 하게 되면 뭐가 아주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당 망가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당도 어렵죠. 저는 비대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잘해주면 좋겠어요. 또 뭐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분 아닙니까? 윤재욱 원내대표. 그렇죠. 그래서 지지를 받은 분이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럴 때 위기에 똘똘 뭉치면 길이 열리는 거죠. 자꾸 이제 다른 걸 찾다 보면 더 망가집니다. 제 몇 년 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래요. 그럼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해서 계속하는 게 좋겠다. 뭐 그냥 지금 있는 시스템 그대로 가는 거죠. 비대위를 만들 필요가 없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밖에 안 된다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다음에 이제 기간 끝나고 나면 연장이 가능할 수 있어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예. 선거를 앞두고는 뭐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도 혹시 이제 비대위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있다면 거론되는 면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예, 한동훈 장관. 예, 법무부 장관의 선배시니까. 예. 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고 말하자면 1등. 그래서 아주 앞으로 잘할 사람인데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갖다 써버리면 지금 나는 한동훈 의원이 1개 국회의원으로서 뭐 물론 이제 우리 다른 의원들과 함께 하겠지만 그보다는 더 큰 일이 필요하다. 잘하는 일. 거기에서 역할을 발휘하는 게 좋겠다. 다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훌륭한 한동훈을 더 크게 쓰는 것이 필요하다. 원희룡은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국회의원을 많이 했던 분이고 하니까 출마하고 여기서 역할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답이 되게 나오지 않습니까? 더 큰 역할은 뭡니까? 한동훈 장관의 더 큰 역할은 어떤 겁니까? 뭐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살리기 위한 뭐 대통령 출마 가능하죠. 근데 출마는 때가 중요합니다. 저도 대통령 당 대표 나와가지고 뭐 할 때 보니까 역시 때를 잘 판단해야 돼요. 지금 저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은 고칠 거 많아요. 지금 우리 법치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정선거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하면 민주당 많은 사람들 날아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치하기 너무 쉬워져요. 이 쉬운 길을 놔두고서 우리도 헤매고 있거든요.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 하시는데 우선 전념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잘 이렇게 준비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은 지금 내각에 남아서 대통령을 좀 더 보좌하다가 그렇죠. 나중에 대통령에 도전하는 게 좋겠다. 할 이번 일만 총선에는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하여튼 제 생각은 한동훈이 더 큰 기회를 만들어서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잘 압니다. 한동훈도 잘 알고 또 원희룡도 다 검사 출신이에요. 다 잘 알아요. 예.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두 분의 길을 얘기한다면 한 사람은 당에 남아서 이 정부에 남아서 큰 역할을 해달라. 한 분은 또 출마해서 당에서 큰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자, 이번엔 황 대표님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마하십니까? 저는 나라를 살리고 당을 지키기 위한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또 정치하는 분들은 어디 나가냐 이것만 관심이에요. 네. 나는 나라 살리는 게 내 목표입니다. 예. 나라 살리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비전이 어떤 것입니까? 대한민국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죠. 지금 누가 국회의원 누가 되고 말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 큰 나라의 큰 과제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치가 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정부도 큰 역할을 해야 되고 시민사회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아우러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이런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출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자 어디 언론과의 인터뷰한 걸 보니까 나가게 된다면 여러 그 선택지가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는 계양을도 하나의 선택지 중에 하나다. 진짜 그렇습니까? 제가 말한 거 아니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그건 누가 이제 우리 저 같이 일하는 분 중에 누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건데 뭐 그런 것들도 뭐 이제 뭐 할 수 있겠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요. 그러면 계양을에 나간다는 거는 오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계양을에는 지금 저 원희룡 장관. 의원이 나가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장관이. 저는 거기 가서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이재명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재판 받고 있으면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피하고 이러는 그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예. 지금 유튜브 댓글에 슝슝이님께서 황 대표님 어디 나갈 건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댓글을 올리셨어요. 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주시면. 예. 아무리 얘기해도 나라 살리는 큰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네. 많은 의원들이 당선되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사실 인천 계양을 지역을 정하신 게 아니라고 하니까 더 여쭤볼 게 참 없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황 대표님이 이제 그 인천 계양을에 만약에 도전하시게 된다면 또 원희룡 장관이 또 그 지역에 출마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발목이 이제 거기서 잡히면서 선택지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던데 그런 점도 혹시 고려가 대상이십니까?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어디 자기 지역구가 본래 성남 아닙니까? 예. 만약 하려고 하면 다시 성남으로 가서 밑에서부터 국민들,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마땅한 일이죠. 딴 예. 동네 헤매면서 이 방패 삼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총선 때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총선 때 국민의힘 전신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백석을 간신히 넘겼을 정도의 투표를 하셨으니까 그때 패배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혁신이고 혁신의 사실은 신정치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당을 좀 많이 바꿀 부분들 하고자 했는데 그 혁신이라는 건 사실은 단기간 내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좀 일찍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쉽지 않았고 그것이 부족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이런 것이 이제 큰 하나의 원인이고 예. 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 관리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팩트는 얘기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알게 됐으니까 뭐 제가 다시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제가 잘못한 부분, 잘못되어서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책을 썼었습니다. 아, 예. 뭐 실제 제 마음을 담아서 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어려운 분들은 다시 출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난번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1월 달인가 임명이 됐었고 예. 또 중간에 또 사퇴를 하셨었죠. 예. 그때 사퇴한 배경은 그러니까 임명 배경과 사퇴했던 데는 황 대표님과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막전막후가 어떤 겁니까? 진실이 뭡니까? 저는 바른 공천이 되기를 바랬고 이기는 공천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 길과는 좀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더니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비례 대표 의원들에게도 또 여러 메시지가 가고 이래서 그냥 좀 추스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되지 못했죠.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때 일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를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고 제가 정치를 한다면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뭐 선대위원장, 공관위원장 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공천관리위원장이 선거 앞두고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 이번에도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이 많은데 법조인 출신이 되어야 한다 또는 정치인 출신이 되어야 된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때 그 공관위원장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임명도 하셨으니까 이번에 어떤 사람이 공관위원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큰 공관위원장을 원한다면 당 안에서보다는 당 밖에서 찾는 게 좋겠다. 네. 그런데 자기 정치라는 공관위원장을 두면 더 망하는 길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 정말 당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공관위원장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을 접촉해 보니까 고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예. 3고초려가 아니라 5고초려에서라도 데려와서 그분들을 세워 썼으면 잘 됐겠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있다. 근데 좀 넓게 시야를 넓게 당 내에서만 찾지 말고 좀 뜻을 갖지 않은 자유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중에서 좀 널리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름으로 생각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시고요?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위성정당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위성정당 외에는 그때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이 뭐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 뭐 4+1이라고 하는 법에도 없는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법이니 뭐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죠. 예. 그래서 어떤 당의 대표는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할 정도였어요. 그런 엉터리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정면 승부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것이 비례정당인데 예. 비례정당에 많은 좋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우리 비례정당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비례정당 많이 있었지만 예. 우리 비례정당이 갱신한 비례정당 그것이 1등을 했었죠.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선거제도가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지금의 연동형이 유지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민주당은 뭐 품격 있게 지면 뭐 하냐 돌아가서 옛날 뭐 국민의힘도 어차피 병립형 주장하는데 돌아가자라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연동형이 지금처럼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번에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없이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비례정당을 먼저 얘기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이 망가뜨리고 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비례정당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걸 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슬그머니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비례정당 주장했다는 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가짜 뉴스예요. 우리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다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뭐 필요하면 뭐 비례정당도 근데 사실은 본래 우리가 원했던 그 법은 그 바꾸지 말자는 거였어요. 예. 그대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뭐 민주당이라면 할 수 있어요. 자기들 표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안 네. 돌아간다. 현재 네. 체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번에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직 대표들이 마침 이준석 전 대표나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뭐 12월 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양당 쪽에서 이렇게 신당 움직임이 나오는 거 어떻게 보세요? 얼마나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해 하시면 그걸 막 감안해서 예. 신당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신당은 승리하는 길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몇 번의 신당이 있었지만은 창당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성공한 신당은 거의 없어요. 잠깐 좀 빛을 내다가 그다음에 소멸해 버리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당에 들어와서 당을 혁신하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 나가야 우리 당이 살 길이 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세워서 또 하거나 또는 뭐 새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리저리 우리 보수 정당을 망가뜨리는 이런 것은 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에 들어와서 잘해라. 황 전 대표님은 혹시 신당을 만에 하나 이번에 공처 이제 출마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출마가 여의치 않게 됐다라는 가정하에 혹시 그러면 나도 한번 신당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웬만 많은 의원들이 당선되는 것이 내 목표고 그렇게 하려면 신당 맞지 않는 방법이죠. 우리 당을 살리는 이런 것들이 당도 지금 변화의 조짐을 살짝 보이고 있어요. 예. 이걸 잘 키워서 혁신하는 그런 정당이 되면 국민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가 이제 118일, 그러니까 4개월도 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4개월밖에 안 남은 겁니까? 4개월 이나 남은 겁니까? 이나 남은 거죠. 이나 남은 겁니까? 한두 달 사이에도 바람만 불면 확 바뀌어 버리죠. 예. 그러니까 뭐 아마 혹시 여론조사를 한다면 여론조사가 아마 매주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빨리 해야 되죠.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신속하게 하면 기회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여론조사 분석가들이 사실 총선은 결국은 당 지지율보다는 대통령 지지율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중반을 오르내리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당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바뀐 부분도 있지만 또 바뀌지 않은 부분도 많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어떤 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도 넓은 의미에는 또 정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시고 좀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런 대통령은 또 국정의 총괄 책임자니까 또 우리 당만 생각할 수도 없겠죠. 예. 중요한 거는 어느 당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민생, 국민들을 지키는 일을 해나가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당이 민생을 지킬 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공천 작업이나 이런 구체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당의 혁신이나 인재 영입 등등은 모두 당에게 정권을 주고 맡기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십니까? 통상적인 그런 그 루틴이 있어요. 그런 루틴을 따라가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당의 일은 당에 맡기는 것이 좋다. 그런데 혹시라도 당이 이제 너무 잘못한다면 대통령이 국정의 총괄 책임자로서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총선에서 실패했던 사례를 기억을 해보면 결국은 사천 논란,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 청와대의 그 개입 논란, 이런 등등이 겹치면서 늘 내 사람을 심기 위해서 누구를 써달라, 누구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항상 사달이 났던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원인이 됐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없도록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벌써 청와대 용산 출신의 누군가 어디로 꿀지역구로 내려간다. 또 검사 출신을 검핵관이라고 해서 또 여러 군데 좋은 지역에 공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사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또 봉합하거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널리 사람을 쓰는 게 필요합니다. 검핵관이라는 말 들으니까 제가 눈이 번쩍 뜨이네요. 예. 저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네요. 예. 농담입니다. 하여튼 혁신이 필요하고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정치를 오래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안에 이런저런 빚이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실 거고 국민이 원하는 혁신, 민생 지키는 일 반드시 해내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예. 사실 황 대표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과거에 이제 전광훈 목사하고 많이 가까우셨던 걸로 압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광훈 목사님은 타락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처음에 이제 저와 관계가 된 것은 선거법 위반 문제 사건이 있어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변호사로서. 그 이후에 이제 만나 보니까 여러 가지 전략적인 생각이 많아가지고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타락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연락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쳐주기를 바라고 또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공천 과정에 돈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여기다 연락을 했죠. 이게 뭔 소리냐? 통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사실 고소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통 나중에 다시 또 역고소하고 이래가지고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소송전이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나빠졌는데 그분은 그분대로 대한민국 살리는 길을 가시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대로 대한민국 살리는 길을 가시면 그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하는데 둘이 서로 싸우면서 가면 잘 갈 수가 없죠. 앞만 보고 달려가면 결국 승리할 수 있다. 난 정광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원희룡 장관도 이제 국토부 장관 후임자 지명된 이후에 어느 경북의 어느 행사장 갔는데 하필이면 그게 정광훈 목사가 참여했던 그 행사여서 논란이 크게 됐어요. 이 정광훈 목사와 국민의힘 또 그 국민의힘 이 관계가 여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픈 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의 그게 걸림돌이 돼야 된다고 할까요? 늘 고민일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정광훈 목사님은 당을 만든 분입니다. 자유통일당인가요? 예. 당을 만든 분이에요. 우리 당하고는 다르죠. 정책적으로 협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영역을 들어와서 우리 당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 그건 아무도 받아들일 사람이 없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예.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 운동을 하고 메시지를 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저희 회사 앞에서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과연 늘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꼭 하나 여쭤보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정선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를 말씀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된 모든 것이 다 부정선거죠. 예.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된 뒤에 바로 김경수 지사가 네. 이 문제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드루킹이 문제가 예. 됐고요. 이게 다 부정선거입니다. 소위 조작하는 게 없는 거죠. 울산시장 선거에서도 대통령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그리고 김기현 후보죠. 거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 노력했고 결국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송철호가 됐어요. 예.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부정선거예요. 제가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는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가짜 투표지들. 이게 어디서 도대체 나온 거냐? 누가 이걸 한 거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팩트를 토대로 해서 부정선거를 제가 얘기하고 있고 추측이나 상상에 의해서 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제 팩트를 근거로 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하다못해 무슨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팀들을 같이 해서 일일이 다 초간으로 표수를 다 확인하고 이러가면서 이제 과학적인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자꾸 한마디 말로 무슨 뭐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부정선거를 막아내자고 하는 이 세력 이런 분들을 폄훼하는 건 아주 못된 일이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정선거 이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거를 계속 주장하는 순간 중도 표심 다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선거 사범 수사를 한 번 해본 분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선거 사범 수사한 사람이고 또 많은 가짜 투표지 또 많은 부정선거의 사례들을 알고 있어요. 있는 부정선거를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이것이 표 얻기 위해서는 손해가 되는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불법도 불의도 그냥 막 묻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현명하셔요. 맨 처음에는 부정선거 저희가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뭐 그런 일이 있었겠냐 이랬지만 교화적으로 지금은 이제 반 이상의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알고 계십니다. 이제 과연 그러니 어쩔 거냐 이 부분에 관해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대표와 말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못 드리고 이런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정말 새 정치, 국민들이 원하는 바른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표를 잃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 정치인에 대해서 그래도 사랑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